네, 안녕하세요. 스텝스TV 구독자 여러분, 한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밖에 날씨가 정말 추운데요. 한국 주식시장은 정말 너무 강합니다. 세계 1등이고요. 사실은 달러로 보면 아주 압도적인 1등입니다. 너무 좋은 일이고요. 반면에 미국 시장은 사실은 11월 달에 강세에 이어서 12월에는 약간 주춤합니다. 어제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러니까 1월 7일 많이 오르긴 했지만 좀 주춤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약간 주춤한 이유를 말해보면요. 결국은 이제 1월 7일에 6일에 있었던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과에 따른 블루웨이브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정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다 먹으면 세금도 올리고 규제도 생기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블루웨이브를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미국 시장이 다른 지역, 특히나 한국이나 중국과 같은 아시아 이머징에 비해서 약했습니다. 근데 이제 블루웨이브가 결정되고 나서 주가가 약했고 1월 7일은 상대적으로 강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 블루웨이브가 미국 시장에 어떤 변화 또는 어떤 영향을 줄 건지를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치주라는 종목들이 주식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치주와 성장주의 구별을 되게 싫어하지만 일반적인 얘기 때문에 가치주란 말을 드리면 이 가치주가 3년 내내 안 됐어요. 근데 중요한 점은 이 셀사이드 애널리스트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뭐라 그랬냐, 가치주가 된다고 3년 내내 그랬어요. 3년 내내 정말 매년 그랬어요. 올해도 똑같이 2021년 전망 자료를 보면 다 가치주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많은 사람의 숫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이 정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가치주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 블루웨이브가 그걸 되게 강화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세금입니다. 세금이고요. 두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 반독점 규제입니다. 이 세금 같은 경우는 어떠냐? 저희 2017년에 정부가 바뀌었을 때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법인세가 올라갔어요. 이 법인세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입장에서 올리는 거를 별로 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국민의 세금을 뺏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법인세가 21%에서 28%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저 한세율이라고 아무리 공제를 많이 받아도 세금을 내야 하는 세율이 15%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동안에 투자를 많이 하고 성장을 많이 했던 업종들은 세금을 덜 내왔었는데 그 회사들이 세금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식은 워낙 상대적인 거니까 그 세금이 올라가서 돈을 덜 벌게 되는 회사들에 대한 그 선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인데요. 지금 미국의 최저임금은 얼마냐? 여기 딱 7.25불 정도에 와 있습니다. 연방 최저임금이고요. 물론 주별로 다 다릅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얘기하는 것은 이 7.25불을 15불로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연방 전체로. 이제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은 지난 1년 동안 사람을 20-30%씩 다 늘렸어요. 예를 들면 아마존만 해도 사람을 30% 이상 뽑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이 많은 사람들, 뽑은 사람들의 임금도 같이 올라가요. 물론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회사들의 그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희가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또는 어디서 일을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임금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위에 있고 또 위에 있는 사람의 연봉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격차를 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사람을 많이 뽑았던 업종, 잘 나갔던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비용 부담을 느끼면 결국 그만큼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반면에 저희가 잘 아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보잉도 마찬가지지만 보잉이니 여러 가지 전통 기업들은 사람을 거의 뽑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회사는 사람을 줄였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떨어질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하는 기업들에 비해서는 월등히 인건비 부담이 적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장의 성격 변화를 이끌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세 번째는 반독점 규제인데,
사실 이 반독점 규제 자체는 기업들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규제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효용을 까먹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절대 규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900년대 초반에 금융재벌 규제하고 뭐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 규제하고 이랬던 거 왜 그랬던 거냐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여러 기업들 인수해서 기름을 싸게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효용을 늘리고 있었는데 이제 전체를 다 먹다 보니까 가격도 올리고 국민들에게 효용을 떨어뜨리는 일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세계대전 전에 그 당시에 시오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나와서 이 소위 말하는 독점을 다 혁파했거든요. 그때 얘기를 잘 보면 뭐라고 하냐면 미국 국민의 효용을 갉아먹는 기업들은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규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99년 마이크로소프트 경우를 보더라도 그때는 결국 그 브라우저에서 그랬었는데 브라우저 제외한 쪽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지금 와서 보면은 익스플로러 쓰고 결국은 구글의 크롬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니 애플이니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의 독점, 뭐 아마존이 독점을 규제한다고 해서 이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회사들 덕분에 효용이 너무 많이 늘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고 새로운 의회가 들어오고 특히나 이제 상원도 민주당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새롭게 들어선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려면 그동안에 잘 나갔던 기업들에 대한 규제 또는 그동안 잘 나갔던 기업들이 너무 잘 나가서 니네들이 못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분명히 국회를 통과하든 말든. 그럼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그러한 업종들에 나쁜 영향을 줄 거예요. 나쁜 영향을 주면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되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아닌 다른 쪽으로 분명히 사람들이 생각을 바꿀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 결국은 세금, 최저임금, 그리고 반독점 규제 때문에 이 블루웨이브라고 하는 것이 올해 시장에 미칠 영향은 결국 그동안에 아주 잘 나갔던 업종이 조금 주춤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조금 덜 나갔던 업종이 좀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